파주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 이하은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 11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미디어국에서는 그간 보도한 뉴스 중 아직 진행 중이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후속 보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해결까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디어국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11회 뉴스 브리핑은 지난해 보도했던 봉일천 사리 캠프하우즈 개발의 후속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봉일천 사리 캠프하우즈 개발이 8년 동안 답보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하자 주민들이 개발 사업 승인 취소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승인 취소 요청에 파주시는 올 3월 실시 계획 인허가 문제가 처리되고 캠프하우즈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약속 기한으로부터 4개월을 넘긴 지난 5일 다시 봉일천 사리를 찾아 주민대책위원장을 만나 그간 진척 사항을 들어봤습니다. 작년 11월보다 지금은 변화는 많았어요. 변화는 많았는데 저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 것이 큰 변화예요. 그전에는 시행사 TNT 하나만 상대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남강토건, 캐스빌, 그 외에 또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진정하게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먼저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상담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이 순서일 건데 그것이 역순으로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는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추진되고 지금까지 진행돼 와서 무척 섭섭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인터뷰 이후 취재팀이 직접 파주 원더풀 파크시티 홍보관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은 도시개발사업 부지 공동주택 4개 블록 중 A4블록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캐스빌 건설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캠프하우즈 파주 원더풀 파크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파주시가 미군 공여구역 내 공원 조성 사업을, 파주시 지정 민간사업 시행사인 TNT 공작이 주변 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캐스빌 건설 김천석 대표입니다. 파주시청 인허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인허가 과정도 저희가 파주시청에서 직접 확인을 했고, 그리고 파주시 자체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관은 파주시면서 주관 지정사가 TNT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확실한 사업이니까 진행을 해도 좋다라는 저희가 답을 받았고, 원래 5월 달부터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그 협의를 했고, 시하고도. 그래서 광고는 5월 달부터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진행을 해왔던 사업장이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7월 달 말, 8월 초에 전체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게 되면은 그 보상협의체가 또 만들어질 거고, 그 일정대로 따지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 이 A4블록 같은 경우 착공은 11월 달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캐스빌 건설 측은 실시계획 인허가와 보상계획 등의 시기를 파악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파주시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랑 이제 사업 시행자랑은 이제 얘기가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하고 얘기하고 난 며칠 후에 이제 그냥 그 매체를 통해서 그게 뿌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조금 이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블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럼 전체적인 추진 일정 계획을 달라. 그래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하시지 않겠냐. 나중에 이제 인가 신청 들어갈 때는 토지를 이제 80%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토지 80%로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제 보상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일정 계획이 올해까지는 금액을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이제 보상 협의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일정이 조금 더 인가 신청을 빨리 하게 되면 그 일정이 조금 더 당겨져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뭐 자기네 보상 계획에 맞춰서 인가시청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취재 결과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하우스 개발은 다소 늦어진 면이 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개발 사업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를 들 수 있는데요. 파주시와 TNT 공작은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조리읍사무소 강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 역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다소 씁쓸할 따름입니다. 마을을 취재하는 내내 캠프하우스 개발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는데요. 개발 사업의 보다 원만한 진행과 해결의 열쇠는 아마도 원활한 소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있을 주민 설명회 역시 미디어국에서 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 덕은 사리 마을의 제보를 받고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이곳은 LG 디스플레이 단지 근처 덕은 사리 마을 입구입니다. 마을 입구 바로 앞으로 펼쳐진 왕복 4차로 위로 차들이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는데요. 내리막길을 달리는 차들의 속도가 빠르나 과속을 방지할 만한 장치가 없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 시와 경찰서 등 관계처의 과속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을 주민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나 과속 방지 카메라뿐 아니라 CCTV조차 없어 진상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취재팀이 찾은 당일에도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CCTV의 부재로 인한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에 CCTV가 한 대도 없다 보니 도난 사건이 발생해도 피의자를 찾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마을 입구 주변 도로에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법 주차인데요. 길게 늘어선 불법 주차 차량으로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버스가 서야 하는 정류장 앞에 버젓이 주차를 해 정작 버스는 2차선에 정차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덕은사리 마을감사 박윤래 씨입니다. 막 쏴달려요. 그 농기계를 마음대로 좌회전을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호를 지키지 않고들 막 가기 때문에. 사고는 분분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카메라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16년도 8월 달쯤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설치를 해 주신다 그러더니 설치를 못하고 여지껏 있다가 예산 관계로 못 해주겠다. 근데 요 추경 예산은 해주겠다. 우선권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험천만한 과속 차량과 불법 주차 등 한눈에 봐도 복잡한 교통 문제. 예산 부족을 근거로 미루기에는 사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파주시의회는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1,261억 원 규모를 심의 의결했는데요. 추경을 통한 빠른 대책 마련으로 덕은사리 마을 인근의 복잡한 교통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파주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파주경찰서가 지난 4일 제2회 우수지역관서로 금촌지구대를 선정해 인증패 및 포상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지역관서 인증패 및 포상 수여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주민 및 협력단체와의 소통을 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수여식을 통해 안전한 파주 만들기에 작은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정선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45회 KBS배 전국 육상경기대회에서 파주시 선수단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따냈습니다. 중등부 문산중학교 400m 계주와 고등부 교화고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따냈으며 초등부 100m 육상, 중등부 문산중 허들, 봉일천중 포환던지기에서 각각 은메달을 무게 걸었습니다. 지난 8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파주 주민 모임의 강소희 씨와 세월호 리본 만들기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던 학생들이 함께 기억하기 위한 세월호 기억과 순례의 길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향한 끝없는 외침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안산교육지원청에 위치한 기억교실, 전시관, 화랑유원지 세월호 분향소 방문 등 2시간 30여 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파주시민참여연대가 지난 1일 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 올해 2번째 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 20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
파평면 두포리 민간인 학살터 등을 탐방하며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파주시에서의 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에 대해 알아보고 평화와 전쟁의 비극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소식입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이 오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가족 오페라 투란도트를 공연합니다. 모든 연령이 관람 가능한 무료 공연으로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시립예술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는 21일 솔가람 아트홀에서 금혜승, 키릴 카슈닌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공연이 진행됩니다. 예매는 12일 오후 2시부터 20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전석 무료 공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정광역보건지소에서 오는 17일부터 헬스케어 센터에서 야간 라인댄스 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교와 운정지역에 거주하는 30세부터 65세 성인 남녀 30명을 10일부터 전화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합니다. 강습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정광역보건지소 건강관리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은 항상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 예보를 자주 확인하시어 우산 챙기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제11회 주간 뉴스 브리핑 준비한 순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